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화요일 오후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평택 캠퍼스에 일하던 이제 기술인들이 퇴근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심장이라고 말하는 인프라 총괄이 평택 캠퍼스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략이 변하고 있을까? 변화야 되죠.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 시대가 이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제가 차마 말은 못하는데 지난 주말에 현대자중권의 리서치 센터장이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삼성전자가 언제쯤 초격차 기술력을 회복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삼성이 이건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하면은 될 수 있는데 왜 삼성은 안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삼성 반도체 핵심 조직이라고 알려진 글로벌 인프라 총괄 조직이 평택 캠퍼스로 이전한다. 언제까지요? 내년 상반기에. 그런데 다른 조직도 또 이전한다. 요거는 언제인지 뭐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굉장히 크잖아요. 삼성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핵심적인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인데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당초에 이제 평택 캠퍼스 하면은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청주에 SK 하이닉스 M15X에 갔다 왔는데 15도 보고 16도 보고 왔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서 이제 여기 평택 캠퍼스 P4 앞에 딱 와서 내거리에 딱 섰는데 보니까 와,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정말 SK 하이닉스가 요즘 HBM 때문에 잘 나가긴 하지만 완전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보는 것 같았어요. 하여튼 이 평택 캠퍼스의 이 규모라는 거는 어마한 거였어요. 근데 이미 P2의 EUV와 P3의 페이지 2에서 파운드리가 증설이 되어 있고 P4의 페이지 2도 파운드리로 하다가 셧다운 돼 있고 P5도 파운드리 중심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도에 따르니까 오늘 일부 보도에 보니까 평택 캠퍼스를 연구개발 R&D죠. R&D를 하고 양산이야 뭐 지금 D램, 낸드, 파운드리까지 양산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다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눈길이 딱 들어가는 데가 후공정이란 말이에요. 후공정을 하나로 통합한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 기지로 재편할 것이 전망된다는 기사가 딱 제 눈에 이게 후공정이라는 게 확 띄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후공정이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평택 캠퍼스에서는 사무 3동도 지어지고 사무 6동은 지금 3층에서 멈춰 있지만 사무 4동이 지어지고 사무 6동이 이제 완공이 되면 R&D 개발을 한 그런 뭐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후공정 패키징을 어디에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 이런 거를 제가 유추해서 그동안 수많게 들은 얘기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사진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제공한 사진인데 제가 여기다 붙여놓은 거죠. 이게 평택 캠퍼스 P1이죠. 이게 한 528m가 되고 뒤에 이제 뭐 유틸리티라든가 CT라든가 여기는 GCS죠. 가스 공급 시설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요거는 그린동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P1, P2가 같이 가고요. P3가 P4는 또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EUV가 있죠. P2는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삼성로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동이 있고 복지관이 있고 여기도 사무동이 있고 복지관이 있고 여기가 이제 P3가 건설 옛날 사진이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사진 좀 즐겨 합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반도체 심장부라고 불리는 글로벌 인프라 총괄을 동탄에서
평택 캠퍼스로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동탄하고 사실은 화성 캠퍼스가 거의 붙어 있거든요. 사실은 뭐 지리적 경계로는 뭐 이 선 하나 사이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 업계도 주목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인프라 총괄이 뭐냐, 뭐 에너지 관리에서부터 설비 투자, 유지 보수, 안전 이런 다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오늘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기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와 일반 건축물 신축 및 유지보수, 요 신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신축 이렇게 하니까 P5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P5가 저희 사무실 옆에 건물에서 지금 삼성물산의 자회사죠. 설계회사죠. 지금 7층 건물을 1층을 빼고 다 지금 임대 들어와 있거든요. 저기서 지금 P5에 대한 변경 설계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P6까지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무 사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전력 공급,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초순수 UPW라고 합니다. 가스는 뭐 범용가스에서부터 특수까지, 그 다음에 케미칼 엄청 들어가죠. HAVC, 요것도 뒤에 설명을 드리고, 많은 유틸리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유지 보수, 시스템 설계라고 그러죠. 시스템 설계. 근데 사무가 여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설계 파트는 이미 내려온 걸까요? 하여튼 이런 것들 자세하게 삼성은 얘기를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건설 부분입니다. 건설 기획, 건설 프로젝트 기획, 설계, 감리, 품질 관리. 품질 관리는 지금 한미 글로벌에서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건설 기술에서, 여기 기획에서 이제 기술로 넘어가죠. 프로젝트 관리, 공정 관리, 비용 관리, 안전 관리. 그 다음에 원가 관리. 뭐 아무리 그런데 삼성이라 그래도 원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건설 인프라의 원가 관리, 계약, 뭐 정산 표준화 이런 거. 건설 안전이 또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뭐 올 초만 해도 안전사고가 여기 몇 번이나 났었죠. 그래서 건설 안전 규정을 검토하고 대회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가스하고 케미컬 부분을 한번 볼까요? 가스는 이제 범용 가스가 있고, 케미컬은 이제 내부에 있어서 이제 외부로 추출되지는 않아요. 가스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에어 프로덕트가 이제 일기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린데 코리아가 있고, 또 에어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방충리 쪽에 가스 공장이 두 개 부지가 또 남아있죠. 생산 공정에 필요한 GCS,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가스 공급 시설이에요. 스페셜 이제 가스라든가, 또 그 다음에 범용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케미칼, 소재를 적정 압력, 유량, 순도, 보존 상태, 공급 품질 관리, 소재 공급 품질 보증, 부하율, 서플라이 체인, 이 공급망이죠. 이 공급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평택 캠퍼스 주변에 보면 큰 탱크롤이 우유를 배달하는 것처럼 그런 탱크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케미컬하고 특수가스입니다. 그걸 다 실어 나르는 거죠. 그 시스템 구축 및 혁신, GCC 관련 기획, 설계, 시공 및 설비 표준화, 자동 시스템 혁신, 기술 개발 활동. 이 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도체를 만드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전기, 물, 가스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 총괄에서 이거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뭐 이게 패실리티하고 유틸리티 기술인데 뭐 시스템 설계 시공, 이게 뭐 설비예요. 설비 시스템. 근데 여기에 이제 초순수수,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도 한번 가끔씩 계시죠. 피포의 초순수는 이제 현장에서는 UPW라고 합니다. UPW는 뭐냐면 울트라 퓨어 워터입니다. 그래서 이 초순수수가 웨이퍼 한 장을 만드는데 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초순수가 최근에 국산화를 성공했죠. 그 다음에 배수는 이제 그린동하고 관련이 됐죠. 그래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나온 아주
그 농도의 폐수를 이 그린동에서 전부 다 걸러가지고 또 저 남단에 보면은 공공 폐수 처리장이죠. 걸러서 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배기가스라든가, 배기가스는 건물 맨 위에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배기가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제 그 맨 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VAC는 여기 나와 있는데, 히팅. 이게 지금 또 보온, 이렇게 또 열하는 것도 있고, 배기, 그 다음에 에어, 컨디셔닝, 이런 것들 이제 난방이라든가 환기라든가 냉방을 통해서 실내 환경을 조절하고 공기질을 관리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반도체의 폐반에는 한 톨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가끔씩 들었는데, 여자분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이 반도체 생산 라인에 딱 들어가는 순간 파티클이, 이 먼지가 25,000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방진복을 이렇게 입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가스라든가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것들, 반도체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관리해야 될 것이 수만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계속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가는 거죠. 유틸리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P1, P2 쪽에는 UT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P3, P4에는 복합동에 싹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공급, 품질 관리라든가 부하율 관리라든가 불합리, 발굴, 조치, 개선 이런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틸리티라 그러면 UPW가 요게 초순수 요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배기가스죠. 배기가스. 근데 이게 이게 반도체 공장인데 무슨 배기가스? 당연히 배기가스가 있죠. 우리가 여기 뭐 화석 연료를 떼는 건 아니지만은 반도체 공정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HVAC라든가 가스라든가 케미칼. 이런 걸 최적의 조건으로 운영하는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P1인가 P2의 그린동에서 폐수 관리하는 게 신문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뭐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인프라 리스크 이 관리하는 것들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배관 설비, 그 다음에 이 설비라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고 교체를 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찍어내려면 이런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도 필요하겠지만은 자체 안에 있는 수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한 거죠. 전기를 또 한번 볼까요? 두 가지만 보면 이제 다 봅니다. 전기 보면 이제 전력 개통 운영. 그래서 여기 이제 평택 캠퍼스에 2018년인가요? 그때 한번 정전이 된 적이 있어요. 30번인가 뭐 이렇게 정전이 한번 됐는데, 고독에 이제 한전 변전소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삼성 이제 평택 캠퍼스 P1 옆에, P2 옆에, P3, 펜 옆에는 항상 154 변전소, 자체 변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설령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순식간에 그냥 그 자체 발전소가 돌아가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500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보도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이 반도체 공장은 365일 단 1초라도 이 공장이 쓸 수가 없어요. 정전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무정전 전원 공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리를 하고 이 개통 운전 및 감시 대응 이걸 잘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산업용 전기를 약간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가 한전에 납부할 그 전기료가 3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전기의 뭐 품질 관리, 그리고 이 전압이라는 게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이 전압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독 변전소하고 또 154에서 이 관리를 잘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우리 반도체 공장 때문에 전기가 모자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이제 용인 쪽에 SK나 남사, 이동 남사에 대한 얘기고, 평택 캠퍼스는 전기는 벌써 이미 다 확보가 됐고 물도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거는 평택 캠퍼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안전관리도 해야 되죠. 유지보수도 해야죠. 생산 설비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죠. 인프라 관리, 사고 관리, 인프라 공급 품질 보증 표준 관리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반도체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원도 많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반도체 공장이 작년인가요?부터 화성 캠퍼스는 오토노머스 팹이라 그래서 그냥 무인화를 진행을 했죠. 반도체 공장은 사람이 자꾸 개입을 하면은 자꾸 이렇게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발생하면은 불량이 나니까 사람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로 조작하고 다 이렇게 통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반도체 하나를 생산하기에 주변에 붙어 있는 어마어마한 인프라들, 이걸 관리하는 게 삼성의 인프라 총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반도체의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인프라 주요 설비 특성 이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총괄하는 이 조직이 동탄에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평택 캠퍼스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홈페이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삼성이 이전을 결정한 평택 캠퍼스는 잘 알다시피 289만여 제곱미터입니다. 87만 평인데 원래는 120만 평인데 뒤에 뭐 변전소라든가 그다음에 공간 그 폐수 처리장 이런 거 다 빠지고 순수한 게 87만 평인데 여의도 면적보다 대략 한 10,000평 정도 적어요.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평택 캠퍼스를 한번 삥 둘러보려면 한참 걸립니다. 전 세계 최대 수준으로 알려졌고 향후에 이동 남사가 된다고 하면 그건 220만 평이니까 훨씬 크겠죠.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산 무게축을 4세대 메가팹으로,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가팹으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TSMC는 기가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하고 기가의 차이는 얼마냐? 1024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메가를 가지고는 TSMC를 따라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평택 캠퍼스가 좀 더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는 글로벌 인프라 총괄 조직을 현재 동탄에서 25년 상반기에 평택 캠퍼스로 이전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여튼 이 뭐 신문사에서 확인됐다 그러니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는 이제 태동을 기흥 캠퍼스에 했죠. 요즘 여기서 NRDK가 장비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파운드리, 메모리, 로직 이렇게 다 아우르는 화성 캠퍼스. 화성 캠퍼스가 사실은 팹이 여러 군데죠. 그런데 사이즈로 봤을 때는 평택보다 훨씬 작죠. 예,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된 평택 캠퍼스. 후공정인 온양, 천안 패키징 공장. 천안은 지금 아직까지 가동은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정설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에 이제 다고 미국에 이제 텍사스에 좀 있고. 자, 요거는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빛 보고 이제 여기가 지금 마감 공사를 하고 일부 가동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감 공사를 하고 여기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이제 파운드리인데 이거는 26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요게 1호사 변전소고요. 요게 그린동 폐수 처리장이죠. 요런 것들은 제가 그림을 그때그때 이렇게 그래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반도체 산업이 점점 클러스터화 커지는 거죠. 메가 팹이 되면서 평택 캠퍼스의 중요성이 점점 부상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P5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셧다운돼서 재개되는 날짜가 지금 불투명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만 이런 인프라 이제 총괄 이런 조직들이 평택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평택이라든가 고덕 신도시의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희망을 갖는 거죠. 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 따르면 평택 캠퍼스에는 D램, 낸드뿐 아니라 파운드리, 로직 생산을 진행, 이거는 뭐 업계에 안 따라도 뻔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D램도 생산하고 있고 D램 중에도 1A, 1B, 1C도 지금 1D 라인까지 지금 증설을 준비하고 있고 낸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드를 만드는 여러 회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지금 최근에 생산을 시작한 QLC 낸드 같은 경우는 고가의 낸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를 연구개발, 그 다음에 양산, 후공정을 하나로 하는 반도체 생태계 중심 기지로 재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평택 캠퍼스로 대규모 인력이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와 있어요. SBS, BG에서도 방송을 했고, 뭐 지역 SNS도 보면은 삼성의 직원들이 집을 사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후공정을 과연 어디서 할 건가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땅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부지 조성을 해놓고 지금 분양을 안 했어요. 제가 뭐 올해 제가 들은 얘기로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그냥 제가 출처는 밝힐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여기에다 삼성이 이게 평택도시공사 땅인데 평택도시공사는 삼성에다 이 땅을 주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여기는 패키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전에 아주 그래도 몇 년 전 얘기지만 P1, P2를 건설했던 모 회사의 삼성의 그룹의 수석 소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온양 캠퍼스에 있는 패키징을 여기로 이전하기로 실사를 마쳤다. 그런데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못했는데, 삼성이 여기서 6기까지 지금 이거를 다 생산을 한다 그러면 반도체가 한 달에 수십만 장이나 여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패키징을 하면 온양이나 천안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평택 캠퍼스도 지금 여기에 평택도시공사에서 여기가 지원시설 용지인데 저거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해야 할 때 부지인데 이렇게 경기가 없고 지금 고덕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다 망하는데 누가 저기를 분양을 한다고 되겠냐고요. 삼성한테 주어서 삼성이 필요한 패키징 공장이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한 번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한 두어 달 전에 P6 6기에 대한 그 가스공장 입찰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프랑스 가스회사가 저를 찾아왔다가 갔었으니까요. 거기에서 관계자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미 P5, P6에 대한 일정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무근이다. 평택 이동석을 이렇게 했지만은 쟤네들이 저렇게 항상 저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근 조치로 해서 일부 직원들이 평택 내 주거지를 아파트를 계약하는 일들이 자꾸 포착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슬슬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9일 날 글로벌 전략회의가 DS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안건들이 논의가 됐겠죠.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오느냐? 나오질 않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새해에는 이 얼어붙어 있는 고독신도시 평택의 부동산이라든가 경기를 살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 저하고 상담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주소가 다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언제든지 1월 1일만 쉬고 1월 2일도 제가 약속이 잡혀 있어서 여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고덕 달팽이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빨리 회복되어서 예전에처럼 초격차의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